안녕하세요.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회계 뉴스입니다. 선생님이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을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수업 전에 항상 회계에 관련된 최근 뉴스를 전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회계 뉴스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면 회사가 문 닫을 일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삼성전자의 대표인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대표이사가 이재용 사장이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났던 게 저번 주에 제가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 삼성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검찰 주장이 100% 사실이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일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정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전현직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배임, 위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식은요, 한 주에 64,000원이라고 지금 여기 기사에 적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요, 한 주당 763,000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주식의 시작 가격은 5,000원으로 시작하는 거에 비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주당 가격은 76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주당 가격이 비싼 거고, 한 주당 가격이 비싼 만큼 지금 현재의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분식회계, 선생님 분식회계 뭐라 그랬죠? 분자는요, 얼굴에 화장을 하는 분자예요. 그쵸? 그래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데 화장을 했다, 분칠을 한 거예요. 더 좋아 보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보일까요? 그렇죠. 수익은 많아 보이게 하고 비용은 적어 보이게 하고 해서 이익이 많아 보이게 하면 그건 분식회계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남편의 미래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회계를 분식회계했어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부채만, 즉 빚만 잔뜩 있는데 분식회계를 해서 현재 있는 자산이 엄청 많은 것처럼, 건물에, 땅에, 집에 엄청 많은 것처럼, 그리고 현재 수익이 엄청 많은 것처럼 분칠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 알고 봤더니 부채밖에, 즉 빚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쵸? 문제가 커지겠죠?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만큼 분식회계는 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취소한다거나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서 상장 취소가 되고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공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계 순환 과정을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 같이 보시면요. 거래가 발생하면 뭐한다? 분개한다. 분개한 걸 모아놓으면 분개장, 이것을 전기하면 전기, 그래서 전기한 걸 다 모아놓은 것은 총계정원장, 그리고 총계정원장을 하나의 표에 작성하면 시산표. 그런데 시산표의 양변의 합이 같지 않으면 결산 수정 분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작성이 되는 것이 정산표. 그리고 장부에 마감을 하고 2월 시산표를 작성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다. 뭐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쵸? 그 5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도 자격증 시험에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회계 원리를 좀 까먹고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분개하는 내용까지 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1학기 때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수업 시간에 이제 이해를 못하고 수업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으니까 혹시 회계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 수업을 꼭 열심히 들어서 우리 연말에 선생님이랑 같이 방과후 수업도 한번 같이 해서 자격증을 모두 다 같이 땄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네, 계속 수업을 진행할게요. 보시면요, 거래 판료수 기억나시나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공식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시작. 일단 차변에 자산은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변에 자산 써주시고요. 오른쪽 변에 부채, 자본 써주시고요. 수익은 자산에 포함되니까 오른쪽에, 비용은 빼줘야 되니까 왼쪽에, 그리고 감소하는 건 반대로 써준다. 그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감소되는 것들은 다 반대편에 써준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은 회계사의 모든 거래는 이중으로, 즉 나온 것과 들어간 것을 같이 써주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의 대차가 항상 평균을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개하는 법과 거래 판료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현금을 받았다. 뭐예요? 어디다 쓰죠? 그쵸?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현금. 상품을 팔았다. 그건 뭐예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뭐라고 쓰죠? 네, 대변에 상품. 그쵸?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을 샀다.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그쵸?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상품. 현금 잔액이 장부에 적힌 것보다 적다. 그럼 현금이 나간 거니까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현금 가부족. 현금을 지불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출장비가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을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자산의 회계 정보 처리입니다. 자, 볼게요. 자, 소망은행에 현금을 당좌 예입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망은행에 현금이 들어갔죠? 그래서 현금이 회사에서 빠져나가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죠? 네, 그렇죠. 차변에 뭐예요? 차변에 당좌 예금이 늘어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대변에 현금. 교과서 68쪽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68쪽 펴주세요. 그럼 뭐예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그쵸? 자, 69쪽 볼게요. 2월 3일 서울상점으로부터 판매를 위한 에어컨을 구입하고 대금 중 150만 원은 당점거래은행인 소망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판매를 위한 에어컨에 줄치시고요. 판매를 위한 에어컨은 상품이라고 적어주세요. 판매하기 위한 거는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대금 중 150만 원은 당점, 당은요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의 거래은행인 소망은행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잔액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외상 매입금은요, 외상으로 매자는요, 상품이라고 해석하세요. 외상으로 상품을 입은요, 입장한 거예요. 상품이 나에게 입장해서 들어오고, 내가 갚을 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를 위한 에어컨이니까 차변의 상품, 그리고 소망은행 앞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죠. 그러면 소망은행에 들어있던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품을 사고 아직 갚지 않은 돈의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당좌 예금이 돈이 나갔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부채의 증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할게요. 69쪽입니다. 자, 기다릴게요. 좀 필기하실 거 좀 필기하시고요. 잠깐 정리할게요. 그리고 교과서는 69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68쪽에 있는 문제 계속 볼게요. 아까 어떻게 했죠? 서울상점으로부터 판매를 위한 에어컨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중 150만 원은 당점,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인 소망은행이 발행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러면 당좌수표가 발행이 되었지만 실제 돈은 당좌 예금에서 나가죠. 그리고 잔액을 외상으로 하니까 상품을 사고 갚지 않은 돈은 외상 매입금, 그쵸? 그럼 뭐예요? 차변에 상품 500, 대변에 당좌예금 150, 나머지는 이거 선생님이 오타 난 거예요. 나머지는요, 미지급금 아니고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이거 오타 난 거예요. 잘못 썼어요. 자, 수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69쪽에 보시면 서울상점으로부터 사용하기 위한 에어컨이에요. 줄칠게요. 사용하기 위한 에어컨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에어컨이기 때문에 이름은요, 비품이에요. 같이 필기해 주실게요.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 중 150만 원은 당점거래은행이 소망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여긴 마찬가지로 당좌 예금인데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사고 갚지 않은 돈은 외상 매입금이지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에어컨, 즉 우리 회사에서 쓰기 위한 비품을 사고 갚지 않은 돈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 500, 계정 과목이 달라졌죠? 판매하기 위한이었을 때는 상품이었는데 사용하기 위한 거는 비품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예금의 계정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미지급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아까 저 위에 선생님이 오타 났다 그랬죠? 상품을 사고 갚지 않은 돈의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위한 물건을 사고 갚지 않은 돈의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70쪽입니다. 부산상점에 대한 외상 대금을 소망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줄칠게요. 부산상점에 대한 외상 대금, 그건 뭐예요? 줄칠게요. 부산상점에 외상 대금을 지급하다, 냈으니까 그 이름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즉 외상 매입금은 빚이었는데 빚을 갚았어요. 빚을 갚았으면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30만 원, 지금 교과서 70쪽 하고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130만 원. 돈은 어디서 나갔다? 그렇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들어간 건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 대변에 들어간 건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요거까지 기억을 꼭 해주세요. 교과서 70쪽. 부산상점에 대한 외상대금을 소망은행 앞 당자수표 줄칠게요. 소망은행 앞 당자수표를 발행, 개정과목 뭐예요? 당자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개정과목은 당좌예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다라고 하면 차변에 부채의 감소,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자산의 회계 처리 교과서 71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교과서 71쪽 펼쳐주세요. 자, 교과서 71쪽 다 펼쳤나요? 보실게요. 71쪽 보시면 사랑은행에 현금을 당좌 예입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회사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은행에 넣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어요? 당좌 예금으로 들어갔고 나의 현금은 나갔죠? 그럼 뭐예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당좌 예금,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2월 12일 교과서 71쪽입니다. 계속 볼게요. 광주 상점으로부터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사랑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런데 당좌 예금의 잔액은 300만 원이며 당좌 차월, 즉 빌려서 쓸 수 있는 돈을 한도는 500만 원이다. 즉 마이너스 통장은 5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줄칠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개정 과목은 뭐죠? 위에 쓸게요. 상품입니다. 그쵸? 그래서 상품을 매입은 뭐예요? 샀다 쓸게요. 매입 위에다 쓸게요. 샀다. 상품을 샀으면 나의 자산이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그쵸?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상품 500.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냈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300. 근데 상품을 500만 원짜리 샀는데 당좌 예금으로 300만 원만 냈으니까 200만 원 차액이 남았죠. 근데 돈이 없어요. 잔액이 300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은 뭘로 내죠? 네, 마이너스 통장인 당좌 차월로 빌려서 냅니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 차월 200.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차변은 뭐 거래의 요소는 뭐죠? 그쵸?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당좌 예금은 나의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리고 당좌 차월은 뭐예요? 빌려서 낸 거니까 이것도 죄송해요. 제가 오타가 났어요. 부채의 증가예요. 여기 부채의 증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나요?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분류 선생님이 요거 표를 지난 시간 강의에 올려놨죠. 요 표를 꼭 인쇄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표를 인쇄를 하셔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빈 연습장을 갖다 놓고 책의 문제를 쭉 읽어보고 빈 연습장에다가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를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혼자 해보기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해본 예제 말고 혼자 해보기 문제도 꼭 풀어보시길 바라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안녕.